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특히 주택임대 사업자이신 분들 아마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 우리 국세청에서 뭔가 날라오면 굉장히 깜짝 놀래죠. 뭐 죄진 건 없는데. 그죠? 사람 심리가 그럴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임대사업, 주택임대 소득 있는 경우에 사업자 현황 신고를 다음 달 10일, 즉 2월 10일까지 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전에 해봤지만 좀 뭔지 아리까리 하셨던 분들, 과연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케이스는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를 뭐 친절하게 홈택스 로그인 해가지고 메뉴가 어디 있고 하나하나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신고하시는 것들은, 특히 복잡한 물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세무사, 세무대리인 맡기시는 게 좋고, 이제 한두 개 되신 분들이 조금 애매한데, 한두 개 되신 분들 중에서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주택임대 사업자만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안 하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냥 같이 하셔도 돼요. 불이익이 없다고요, 지금 안 해도. 그런데 몇 가지 이슈가 좀 있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서머리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가져온 기사의 소스는 한국경제입니다.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2021년 1월 19일자 뉴스고요. 왜 이렇게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 모두 다 이렇게 광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자, 고가주택 지분 보유자 등 71만 명, 무려 71만 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임대소득 신고해야 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종합이라고 나온 거는 조금 더 내용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거의 이제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임대소득보다는 이제 주택임대소득이죠. 자, 이제 좀 그런 것도 좀 더 명확하게 좀 하면 좋겠는데, 이제 좀 습관인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면은 임대소득 하면은 일반 임대인지 주택임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말 나온 김에 구분부터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 분들하고 이제 상담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업무도 맡기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세무사 사무실 가가지고 자, 제가 임대사업자입니다. 이런 말 하시면은요, 앞에 있는 세무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지? 뭐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일반 임대가 있고, 주택 임대가 있어서 그렇죠. 그쵸? 자, 일반 임대가 뭐예요? 상가,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 이해되시죠? 자, 주택 임대는 말 그대로 이제 집인 거죠. 일반 임대는 그냥 무조건 다 의무사항이죠. 자, 그런데 주택 임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부 비과세였다가 19년부터 전면 과세가 됐죠. 나 19년에 안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19년에 한 거를 그 다음 연도 20년에 한 거니까. 2020년도에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전년도인 2020년 거에 대해서 하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부터 좀 구분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 하나라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원래 제가 질문은 안 보는데 딱 보여가지고 상가주택은 상가하고 주택 부분 나눠야죠. 상가 부분은 일반 임대로 들어가고 주택 부분은 주택 임대로 들어가야죠. 복잡합니다. 하나만 더 다른 이야기 해드리자면은 2020년도부터는 상가주택 무조건 상가 부분하고 주택 부분 나눠져 가지고 아무리 상가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크다 하더라도 전체 이제 비과세가 안 돼요. 22년부터는 양도분부터는 그건 다른 이야기니까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봅시다. 9억 초과 공동소유주택 지분 30% 넘으면 한 채로 계산하고 국세청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등에도 사업 현황 신고 안내를 했다. 자, 봅시다.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한 채를 공동소유하며 월세를 준 경우 소수 지분자라도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즉 2020년 발생한 월세 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번에 좀 바뀐 건데 곧바로 여길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버려요.
잠깐 이거는 잊어주시고 뒤에 설명드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믿고 좀 따라오세요.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71만 4,164명에게 구체적이네.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세 대상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개인, 집주인, 임대인이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서 임대소득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공동소유주택의 소수 지분자 중 일부도 신고 대상에 추가가 됐다. 자, 이 이유는 작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종전의 공동소유주택 한 채는 다수 지분자의 주택수의 한 채로 계산이 됐는데 종전의 공동소유주택 한 채는 다수 지분자의 주택수의 한 채로 계산했다. 아닌가 이거? 애가 아니라? 의 같은데? 자 어쨌든 2020년 귀숙분부터는 공동소유주택 소수 지분자 중 연간 임대 수익 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 1이 가산된다. 이게 되게 좀 지엽적인 건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혼자 하시지 말고 그냥 세무 대리인한테 맡기시는 게 좋은데 아까 방송 처음에서 말씀드렸죠. 나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사업장 현황 신고는 그냥 패스하시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냥 같이 하셔도 돼요. 그때는 꼭 반드시 하셔야 되니까. 다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은 훨씬 5월달에 세금 신고를 깔끔하게 할 수도 있고 뒤에 나오겠지만 몇몇 업무를 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난 주택임대만 있다면은 좀 넘어가셔도 돼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020년 귀속분부터는 공동소유주택 소수 지분자 중에서 연간 임대 수익금액입니다. 수익금액 비용 빼기 전 금액이에요. 600만원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이죠. 지분율이 30%를 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가 하나가 가산이 된다. 그 전년도 201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9억 초과 1주택 공동 보유자 중에서 다수 지분자한테만 월세 소득이 과세가 됐다. 그렇지만 2020년부터는 다수 지분자는 물론이고 30%만 넘으면 무조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에도 포함이 됐고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1인 소유 주택으로 계산을 하는데 저게 이제 5대5 공동 지분이면 각각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자,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 말씀드리는데 공동 소유주택 지분 소유자의 주택임대 소득은 지분율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5대5로 한다, 6대4로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들어가는 게 맞는데 별도 약정에 따라서 수입을 분배했다면 실제 수익 금액을 신고하면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또 착각을 하셔서 이렇게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런 거지. 자, 집이 이렇게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인 거죠. 남편 50%, 아내 50%. 그러면 이제 각각 1주택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주택임대 소득세 하는 겁니다. 또 갑자기 취득세, 종부세 나오시면 헷갈려요,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서 이제 이 과세 체계가 달라지거든요. 종부세처럼.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막 그럴싸하게, 손익 분배, 약정 비율을, 했다고 해가지고, 약정 비율을 했다고 해서 얘는 0이고, 안에 100% 몰아주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약정 비율대로 하시려면은 실제 행동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만약에 월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월세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 약정 비율에 보면 아내 명의로 100%라고 별도 했잖아요. 실제 지분은 50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월세가 무조건 아내 명의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 처리도 무조건 아내 명의 계좌에서 다 나가야 되는 거고. 이걸 안 지키시고 이 월세가 막
이렇게도 갔다가 남편 명의로 갔다가 아내 명의로 갔다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짬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하면 약정사 하나 있으면 된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데 쓰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간주임대로죠. 저게 이제 2.1에서 1.8로 하향 조정되는데, 야, 저거 좀 그래요. 1.8% 요즘에 주는 데 있나? 1년 넣어놓으면은. 이따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국세청의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임대인은 작년 100만 5천 명에서 29만 명가량 줄었다. 2019년부터는 총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가 처음 과세 대상이 되면서 실제로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안내문을 받은 집주인이 덜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강된 정보를 활용 안내문 발송 대상을 줄일 수 있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 100만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9만 명이 줄은 71만 명한테 안내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 봤더니 총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가 처음 과세 대상이 되면서 실제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신고 대상으로 안내문을 받은 집주인이 덜어 있었다. 굉장히 어렵게 써놨지만 무슨 말이죠? 잘못 보냈다. 이 말이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어렵게 써? 실수했다 그러면 되지. 자, 이번에는 보강된 정보를 활용 안내문 발송 대상을 줄일 수 있었다.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굉장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데, 뭐,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드시 오늘 이 수업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겁니다. 이제 요거. 자, 이 표는 잘근잘근 씹어서 외운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무조건.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5월달에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아닌지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요건 및 과세 방법. 자, 과세 요건 말 그대로 말이 어려운데 과세 요건이란 뭐냐면은 이 요건에 맞아야지 내가 세금 낸다는 거예요. 요건도 안 되는데 세금 내는 일은 없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과세 방법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매길까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별표 5개.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자, 과세 요건 주택수 기준입니다. 여기서 주택수 별표 나왔죠. 별표 밑에 보세요. 보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한다. 자, 보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한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굉장한 절세 팁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양도세는 세대 기준 주택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택임대 소득은 부부 합산 주택수예요. 자, 그래서 위에 직계존속, 밑에 직계비속이 명의가 있으면은 양도세는 주택수가 똑같다 하더라도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수가 있다. 자,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잘 보세요. 자, 오늘 방송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아빠가 있고요.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빠 이름으로 하나가 있다. 엄마 이름으로 하나가 있다. 자, 양도세 주택수 몇 채입니까? 양도세 주택수 몇 채예요? 여러분, 양도세 주택수 화면이 좀 흐리시면은 오른쪽 위 상단의 품질을 좀 조정해 주시면 돼요. 양도세 주택수는 몇 채죠? 두 채입니다. 두 채. 자,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아빠 하나, 엄마 없어, 자녀 하나. 자, 똑같아. 양도세 주택수는 몇 채죠? 두 채. 그쵸? 자, 그런데 주택 임대소득 주택수는 몇 채죠? 이 경우에 이때 주택임대 주택수는 몇 채? 이때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이 경우에 주택임대소득 주택수는 부부합산이잖아. 부부합산. 몇 채? 한 채. 이렇게만 하니까. 야, 이제 자식 키운 보람 있는 거죠. 대견하다. 너 정말 대견하구나. 물론 이제 이거 착각하셔가지고 양도세 할 때 한 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그렇죠. 대견하죠. 자, 일단 여기서부터 이거부터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보유주택수는 부부합산해서 계산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합산 주택수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이제 카운트 하는 거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갖고 있는 주택수가. 그쵸? 자, 부부합산 주택수가 하나다. 내가 부부합산 주택수 하나야.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하고 밑에 자녀 신경 쓰지 말고 옆에 같이 자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주택수 보니까 딱 하나예요. 자, 그러면 하나로 들어가니까 이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전부 다 비과세. 전부 다 비과세. 근데 뭔가 기분 나쁘게 별표 두 개가 있죠.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별표 두 개가 뭘까? 기준시가가 9억이 초과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도 과세인데 정확하게는 이 주택임대소득에서 임대소득은 월세예요. 월세. 예. 자, 그래서 내가 부부합산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기준시가 9억이 넘었어요. 기준시가가 9억이 넘거나 해외에 있어. 근데 이 9억이 넘거나 해외에 있는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해외는 당연히 전세가 없으니까 무조건 월세죠. 그리고 9억 넘는 거에 대해서는 전세는 상관없고 이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이제 그 유튜브가 보통 한 실시간 채팅이 한 7초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팅창은 아마 늦게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계속해서 갑니다. 자, 부부합산 주택수가 이번에는 2주택이다. 부부합산 주택수가 2주택이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다? 월세는 어떻게 된다? 과세. 월세는 과세. 그러니까 세법이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두 채면은 하나는 네가 살고 하나는 월세 놓는 거 아니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에 대해서 세금 내 이런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부부합산 주택수가 두 개라면은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래서 간주임대로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 만약에 두 채다. 부부합산 주택수가 두 채다. 그러면 하나는 실거주, 하나는 전세 살면 되겠죠. 아니면 둘 다 전세 놓고 나는 어디 월세 들어가도 되고.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이제 부부합산 주택수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면 이건 뭐 보고 말 것도 없어요. 월세도 과세되고 간주임대로 과세가 되는데 이 별표 3개가 또 있네. 별표 3개 봤더니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로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로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 자,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간주임대로에서 간주임대로. 자, 그러니까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로에서 빼는 거지 이 월세에서 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되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소형주택이라는 게 뭐냐?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집들. 여러분,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AND 조건이에요. 동시 조건이에요. 기준시가가 2억이야. 무려 저게 3년 전만 하더라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가 6억이었나? 3억이었나? 아무튼 웬만하면 다 빠졌어요. 그게 전용 60으로 내려왔다가 전용 40 내려오고 저게 이제 올해까지만 빼줍니다. 소형주택. 올해까지만 빼줍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3주택 이상이면 전부 다 들어가요. 월세, 간주임대로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뭘 많이 착각하시냐면은 3주택 이상인데 소형주택이니까 막 월세에서 막 빼. 주택수에서. 막 신나게 혼자 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산세 맞는 거죠. 항상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부합산 주택수를 통해서 내가 몇 주택인지를 따지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월세 보증금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 계산한 거는 뒤에 사례를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규 과정 그 자료에서 조금만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수익금액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뭐라고요? 막 거기서 비용을 막 빼 혼자 막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비용을 빼기 전에 금액이 수익금액이에요. 자, 저 수익금액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가 나오면은 이제 종합과세, 분류과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2천만 원 초과되면은 전액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주택수부터 수익금액 계산도 하셔야 되고 수익금액 결과에 따라서 분류과세, 종합과세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결론은 뭐다?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자. 이게 나. 자, 일단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 밑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복식부기 의무자는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자, 국세청은 주택임대 사업자가 71만 명 외에 개인과의 교습자, 잘 들으세요. 주택 신축 판매업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분석 자료 제공자에도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신고분석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왜 하냐면은 부가세가 면세가 되기 때문에 이 국세청에서 이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사실 말이 그렇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 협력을 좀 해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까지 신고를 하고 저 정확한 거는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여기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로 납세자에게는 협력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다만 주택임대 소득 같은 경우에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를 어겼더라도 벌칙이 따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게 또 뭔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찜찜하시면은 그냥 신고를 다 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2월 달도 신고하고 종소세 신고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월 달은 약간 연습 삼아서 하는 거고 내가 혹시 잘못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5월 달은 반드시 정해져서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죠. 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안 하면은 불성실 신고 가산세에 떠요. 0.5% 비율로 부과가 된다. 자, 잠깐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고 창구 운영되지 않으므로 대박. 오, 이 말은 아예 오지 말라는 건데 이거. 자,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고 창구는 운영되지 않으므로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이러면은 세무서 가도 힘들 것 같은데. 뭐 이제 전자신고 접근 경로 읽어보시고 웹사이트에 실린 서면 신고고 이거 누가 해요? 이거 어려운데. 국세청은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업종별 신고서 작성 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어려우시잖아요. 이러면은 그 세무 대리인한테 맡겨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 전면과세 되면서 2020년 5월달에 이거 신고를 했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5월달 중순 넘어가니까 제 주변에 있는 세무사 분들도 너무 원래 5월달에 일손이 많은데 이것까지 더해져가지고 이제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아예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좀 미리 맡기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나 지금 2월달에 좀 안 해도 돼. 그런데 5월달에 가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대상 아시겠죠? 부부합산 주택수 2주택, 3주택 이상이면은 월세 간주임 들여줘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그 경우에는 본세에 대해서 가산세 나올 거고요. 걸리면.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이때 주택수는 부부합산인데 등록 임대주택, 미등록 전부 다 포함이죠. 등록, 미등록 무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등록인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미등록 같은 경우에 세무서에도 신고 안 한 경우에는 또 가산세가 붙거든요. 0.2%. 그러면은 결국 미등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거냐 좀 고민이실 건데, FM대로 하자면은 신고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례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복잡한 사례는 좀 안 되고, 자, 이거 하나 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거, 다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봅시다. 주택수는 연말 기준이죠. 그쵸? 네. 자, 1번 주택, 여러분들 자가주택이라고 가정하고요. 2번 주택, 임차 2억에 80에 세를 놓고 월세 놓고 있고요. 3번 주택 3억에 50 월세 놓고 있습니다. 자,
부부 합산 주택수 몇 주택입니까? 그냥 부부명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렵게 가면은 뭐 직계존속, 직계비속 나눠줄 수 있는데, 그거는 여기 사례 있긴 한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 합산 주택수 몇 주택인가요? 부부 합산 주택수 몇 주택인가요? 부부 합산 주택수는 3주택이죠. 3주택이죠. 자, 3주택이니까 나는 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월세, 간주임대료. 그렇죠. 월세,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죠. 자, 오케이. 자, 월세 찾아봅시다. 월세. 여기 2번 주택에 80만원 있고요. 3번 주택에 50만원 있네요. 그죠? 80만원하고 50만원 더하면 130만원이죠? 자, 원래는 이 130만원에 대해서 이제 적수 계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오죠. 적수 계산은 뭐냐면은 이 월세가 무슨 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월 27일 막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계산 편의상 요거를 그냥 12개월로 한 거예요. 12개월로 한 거예요. 자,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지금 2억에 80만원 이거 세놓는 거 등록인지 미등록인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등록인지 미등록인지 안 중요해요. 일단 주택수가 중요해요. 물론 등록이냐 미등록에 따라서 세부담은 달라져요. 그렇지만 주택수 과세 요건 보는 거는 안 중요하다. 등록 미등록. 자, 그래서 등록 미등록 상관하지 마시고 주택수 따지면 3주택. 그래서 월세 간주임대료 모두 계산. 자, 월세 보면은 80만원, 50만원이니까 130만원에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1560만원. 12개월 1년 내내 제가 다 받았다고 가정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8개월만 받았다. 그러면은 8개월치만 계산해야 되겠죠. 우리 딱 듣는 순간 머리 아프잖아, 이제. 세무사 찾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간주임대로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2억하고 3억 있죠. 간주임대로는 이 보증금 2억, 3억을 다 더하는데, 또 이 보증금 더할 때, 월세 보증금은 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증금은 다 더하는 거예요. 소형주택만 빼는 거예요. 소형주택만. 근데 소형주택은 제가 없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2억, 3억 더하고 5억이죠? 여기에 대해서 3억을 빼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60%를 곱해요. 그러니까 60%, 3억 초과분에 대해서 60%만 세금 매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간주임대료 요율이 1.8%라고 그랬죠. 계산해보면 216만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단순하게 한 거지, 이것도 명의자별로 적수 계산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거 들어가면 완전 이제 우리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정신줄이 이제. 왜냐하면, 명의자별로 그걸 다 따로따로 다 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 아내 명의, 뭐 공동 명의,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적수가 가장 큰 것부터 해가지고 3억을 차감을 해줘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말만 들어도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틀에서만 우리 알아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주택이다, 월세 간주임대로다, 월세 계산해보니까 1560이 나왔다, 간주임대로 계산해보니까 216만원이 나왔다. 정말 단순하게 한 겁니다. 자, 두 개 더하니까 1776만원이 나왔다. 자, 중요한 게 뭡니까? 2천만원 넘었어, 안 넘었어요? 2천만원 넘었어, 안 넘었어요? 안 넘었죠. 안 넘으면 뭐예요? 여기잖아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해요. 15.4%로. 소득이 만약에 적다 그러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다른 소득이 뭔지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과세로 들어간다. 한번 끝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왕 한 거. 응? 그쵸? 우리 정규수강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한 500페이지 넘는 건데 몇 페이지야 도대체? 591페이지네. 제가 이제 정규 과정에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규 수강생들은 지금 복습하시라고 제가 수강생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조금씩은 내가 보여주겠다. 자, 그럼 2000 이하니까 중요한 게 2000 이하니까 이제 분리과세로 가자고요. 자, 분리과세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분리과세에 들어갔을 때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른 세부담이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자,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60%고 기본공제가 4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기본공제 금액도 타소득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고액연봉제나 그런 사람 또 이것도 못 받아요. 근데 그런 거 빼고 받는다고 하고. 자, 그리고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임대소득 필요경비가 50%, 기본공제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1776만 원에서 경비 60만 원 빼고요. 기본공제 400 빼면은 얘가 310.4만 원이 나와요. 요게 이제 일종의 과표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15.4% 곱하면 47만 8천 원이 나와요. 이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이게 내가 내야 되는 세금. 만약에 여기 있는 두 채가 전부 등록이면은 47만 8천 원인 거고, 여기 있는 두 채가 전부 다 미등록이다 그러면은 688만 원에서 15.4 곱하니까 105.9만 원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거의 세부담 차이가 2배 정도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했는데도 어렵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좀 물건이 개수가 많어. 나 월세도 있고, 막 중간에 막 세입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막 되게 복잡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빨리 세무 대리인 찾아가지고 맡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죠. 맞죠? 그리고 이제 내가 좀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면 한번 내가 해봄직하지만, 홈택스 그걸 좀 보고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머리에 쥐가 나죠? 피곤하죠? 그래서 제가 아주 심플한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거 꿀팁이야, 꿀팁. 잘 봐요, 잘 봐요. 자, 이게,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하고 우리가 넘어가면 이제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꿀팁을 알려줄게요, 꿀팁.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굉장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월세를 받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를 받지 않습니까? 12개, 12개월. 그쵸? 12개월. 12개월. 생각만 해도 막 설레죠. 이 월세가 이게 한 달에 하나씩 이게 딱 들어오는 때 이 기분. 야, 좋죠? 좋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월세 12개를 받으시잖아요. 12개를 받으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중에 하나는 그냥 세금이다. 이 중에 하나는 그냥 세금이다. 여기 아까 주택임대소득 신고. 자, 그리고 요 중에 또 하나는 뭐 기타 뭐 경비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리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나간다. 그럼 나는 몇 개 남는 거지? 나는 몇 개 남아요? 10개 남는다. 10개 남는다. 자,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월세를 12개 받으시면은 그냥 깔끔하게 하나 터시고요. 또 하나 터시고 그냥 난 10개. 이걸로 만족하는 거야. 이제 이걸로 종부세도 내고요. 다른 세금도 내셔야 되고 생활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깔끔해요. 이게 그냥 심플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물론 다르긴 한데 제가 이거 계산 여러 번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보니까 딱 한 달치 월세 빠져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월세 지금 얼마예요? 80만 원, 50만 원이죠. 130만 원이잖아요. 이거 미등록이고 뭐 여차 해가지고 하면 이거 105만 9천 원 딱 130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한 달치 월세 날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치 월세는 내가 5월달 주택임대 소득세로 날라간다. 그리고 또 한 달치는 무슨 뭐 수리비라던가 뭐 그런 걸로 그냥 나간다. 그럼 실제 나한테 손 들어오는 거는 월세 10개, 좀 보수적으로 하면 9개. 이게 꿀팁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막 월세 수익률 막 찾으면서 막 4% 찾고 5% 찾고 막 이거 막 머리 쥐나게 고민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12개 중에서 10개밖에 안 들어와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매우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사실 이걸로 뭐 투자나 여윳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걸로 진짜 생계를 유지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죄송해요.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거 좀 되게 좀 슬픈 이야기인데 여기서 하나 더 날라가네. 뭐냐면은 보증보험. 이거 하나 더 날라가겠네. 잘못하면 건보료도 나가고 조금 2개가 아니라 한 3개 정도 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쵸. 물론 이제 더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겠죠.
뭐 대출받아서 사신 분도 계실 테고. 그래서 이게 좀 잘 보셔야 돼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초기에 자산 굴리실 때는 시세 차익을 좀 가시는 게 좋아요. 결국에 부동산 투자라는 게 두 개잖아요, 두 개. 시세 차익하고 월세 수익. 아니, 뭐, 잠깐 이제 딴 얘기 좀 하자면은, 부동산 투자가 결국에는 딱 두 개 아닙니까? 시세 차익형이냐, 수익형이냐.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차익분, 이거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월세 같은 거 하잖아요. 이 중에 뭐가 나한테 맞느냐, 이거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제 처음 투자에 발 들였다. 그럼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시세 차익 하실 거예요? 수익 하실 거예요? 이제 내가 처음에 투자에 발을 들였다. 그러시면은. 이쪽으로 가셔야죠. 이쪽으로 가셔야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쉽진 않죠. 자,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이야기도 좀 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기회가 되면.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실제 사례로 들어가면은 등록, 미등록 섞여 있죠. 간주임대로 막 이제 단독명의 공동명이 있죠. 되게 복잡합니다. 어렵고. 그래서 꼭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본 영상에 제가 예언하는데 5월 하순쯤 되면은 댓글이 달릴 거예요. 세무사 찾아갔는데 세무사 바쁘다고 못 맡아주시겠대요. 이런 댓글 분명히 달려요. 제가 맞나 안 맞나 보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5월이 되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만 있고 다른 거 신고 의무 그거 없다고 하면은 사업장 현황 신고는 넘어갈 수도 있다. 다만 5월 달에는 그만큼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오늘 좀 어려웠죠? 사실 이 주택임대소득을 더 이렇게 말씀드리려면은 이 종합과세, 분류과세도 더 설명드려야 되고요. 진짜 이제 실제 한번 계산해 보려면은 공동명의 간주임대로 어떻게 하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사례 보지 못하면 저도 그냥 손으로 지금 계산 못합니다. 옛날에는 잘했었는데 지금은 저도 어려워서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은 등록 미등록에 대한 차이도 이제 완전히 골때려요 이제.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등록인 경우도 있지만 등록 미등록 막 섞여 있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미등록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는 이거 신고해줘야 되거든요. 원칙은 다 해야 돼요. 아까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그냥 넘어가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나중에 걸리면 다 가산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나는 그냥 좀 뭔가 좀 찜찜한 거 싫으신 분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하시고 그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서 5월달에 신고만 하면 되게 간편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지금은 좀 경험 없고 5월달에 어차피 종합소득세 난 신고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하지 뭐. 내 기장해 주시는 아니면 알고 있는 세무사한테 맡기지 뭐 이러신 분들은 그때 미리 말하고 좀 맡기시면 돼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아무 관심 없다가 5월달 한 중순 넘어가지고 막판 돼가지고 막 세무사 찾는 분들 있어요. 계산할 줄 모르겠고 그러신 분들은 막 잘못하면 세무 대리인 도움을 못 받아요. 하고 괜히 뭐 혼자 하다가 막 틀리고 가산세 내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설프게 뭐 사이트 어떻게 하고 그거는 저도 잘 몰라서 못하는 거 말씀 안 드린 점, 이 점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한 20분 정도 하면 되겠지, 30분 정도 하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그래도 이제 너무 길면은 사실 여러분들 보시기 힘들죠. 이게 바쁘시잖아요, 다들. 게다가 내용도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긴 안 되네요.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굳이 뭐 영상이 길다고 해서 이걸 두 개로 자르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라이브 한 영상은 보통 편집을 해서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가고요. 특히 이제 나 라이브 참여 못하는데 그냥 전체 영상을 언제든지 보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멤버십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멤버십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링크만 좀 남겨놓을게요. 예, 자, 우리 이제 뒤풀이는 잠깐 남아서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이렇게 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나이 어리면은 동화책 같은 거 보잖아요. 저희 애도 이제 우리 8살이라서 막 그런 거 보는데 저희 애도 이제 보니까 동화책은 잘 안 보고 이제 걔는 뭐 이렇게 막 다른 걸 좋아하던데 저도 어렸을 때 동화책 안 보고 저는 뭘 봤냐면은 아르슨 루팡이라는 그 모리스 르블랑 작가 프랑스 작가의 궤도 루팡 아세요? 궤도 루팡. 저는 그 탐정 그 추리소설 되게 좋아했어요. 물론 셜록 홈즈가 더 인기가 많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셜록 홈즈 그 탐정보다는 궤도 루팡이 훨씬 더 매력적인 캐릭터라 느껴서 8살 9살 때 막 300페이지 넘는 막 글씨 작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를 막 계속 다 봤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이제 한동안 잊고 있다가 한 30년 이제 더 넘게 흐른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책이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무슨 완결판 해가지고 나온 게 있더라고. 이렇게 두꺼운 거. 하고 그걸 사가지고 이제 오늘 배송을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 책을 좀 보면서 잠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잠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날씨 좀 오늘 포근했죠. 미세먼지도 없었어요. 그런 날 산책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